정부가 항공업계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대한항공. 새로운 변곡점은 무엇이 될까? 대한항공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본다.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종목을 보는 눈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항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항공주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네네. 이 정부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공주의 정부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요. 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 정부가 그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기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0조 원이었는데 이제 100조 원으로 2배 정도 늘린 거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는 기업이 많으니까 급격하게 지원 비용을 이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업황 그리고 업종이 항공주, 여행주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항공주와 여행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항공업체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라는 부분에 그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 항공산업의 붕괴는 한국 내에서 일자리 16만 개를 줄이고 또 GDP를 11조 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위기는 9.11 테러, 사스,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주에 그 대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그 정부 그리고 국책은행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지원은 뭐 부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과 정부 간의 협의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기업의 자구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그 비주력 사업 매각 그리고 임직원 임금 반납을 비롯한 자구 노력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액수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후차적으로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국가 입장에서 이 항공산업을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델타 항공을 향해서 미국에서도 뭐 워렌 버핏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항공업이 재편된다면 그 안에서 대한항공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게 재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그 항공 업황이 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의 중소형사들이 아무래도 대형사보다는 버티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항공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공기 리스 비용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하루 단위에도 이자도 상당해요. 그래서 업황 악화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증권사에서는 올해 항공업체 매출이 80% 정도 둔화됐을 경우 상반기까지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은 그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1위 항공사로서 그 대외적인 신인도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대마불사, 이제 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지금까지 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 얼마 전에는 그 매출 채권 유동화를 통해서 6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전부 매입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제 대한항공은 믿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부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항공업체가 구조조정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기업으로 대한항공을 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여객기 운항이 급감하면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화물기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화물기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항공업의 재편에 따른 수혜를 대한항공이 우선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만약에 항공업이 재편되고 무언가 좀 숨통이 트이게 되면은 대한항공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LCC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인가요? 사실 항공업주를 지금 투자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맞아요. 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때 네. 이제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항공업계는 여객 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공화물도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3월 달에 나온 그 무역 지표,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지표를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람 간 이동은 극단적으로 제어되고 있지만 물건 간의 이동은 그렇게 크게 제어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물 간의 이동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물 이동이 이제 그 항공 화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유리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향후 업황이 회복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항공업체 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사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대형 항공주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정부 지원을 보고 그 다음에 업황 개선을 세부 봐야 될 내용을 것 보고요.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항공하면은 저희가 여객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만 항공에서 화물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돈이 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 이 부분의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뭐 여파로 조정된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상반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그 항공 화물 부분의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소폭 개선이요? 네,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는 그 외국 항공사들의 운행이 급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항공화물에 대한 부분을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조원태 회장도 밝힌 내용이기는 한데 대한항공의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화물기는 35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100%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객 부분은 안 좋아도 화물 부분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둔화를 일정 부분 정도는 만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의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항공업계가 힘들고 그리고 뭐 부채라던가 이런 세부 사항을 좀 떼집어 보면은 대한항공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요즘 임직원들 월급도 뭐 반납하고 못 받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실적 타격을 감수할 만한 현금 보유량인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1조 5천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 현금성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80조 이상으로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 5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의 현금은 카카오, NC소프트, 현대건설 정도 1조 원 이상의 순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1조 5천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은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업종 자체는 부채가 많습니다. 지금 항공주, 대한항공의 총차입금은 17조 원 수준으로 그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회사채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신평사들이 대한항공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부담은 더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한두 달 내로 빠른 시일 내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현금성 자산이 다 소진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바로 대한항공의 주총이 내일 열리게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한진칼의 주가를 보니까 오늘은 좀 잠잠한 상황이에요. 한 4%의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일 주주총회 어떠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주총을 보면은 네. 그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건인데요. 이게 정기 주총이기 때문에 주총마다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주총 자체는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한진칼의 주총이 중요하겠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총 직전까지 그 한진칼에서 KCGI 연합과 조원태 회장 쪽의 지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쪽으로 승기가 기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그 법원 판결로 약간 기울었죠. 그래서 반도건설이 제기한 한진칼 추가 의결권 행사 그리고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지금 양측의 지분 격차가 8%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고 사내이사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한항공에는 뭐 일시적이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경영권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죠. 누가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조원태 회장 쪽으로 승기가 기울게 된다면 경영권이 안정된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에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번 주총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KCGI 측이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총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이번 한진칼 주총 자체만 가지고 뭐 대한항공에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 이야기까지 내일 있을 주총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하면은 보유자 영역으로 현재 구간 대비해 봐야 될지 주가 전략 전망 전해주시죠. 네, 보유하신 분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주주총회 이벤트도 있고 지금 추세장으로는 5일 이평선을 밟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2만 원 단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신규적인 진입은 좀 리스크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업황의 부재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한항공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놨던 그러니까 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투입하는 공격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요. 그리고 주총 기다리신 우리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주가 상승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